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총선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대사 나간 지 11일 만입니다. 이 대사 다다음 주까지 국내에 있을 테니 공수처의 조사를 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공수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귀국을 촉구했던 민주당은 정부의 대사 임명 철회를 압박하며 특검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첫 소식 박자은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 반발 속에 인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대사로 임명돼 나갔지만 11일 만에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이 대사는 방위산업회의차 들어왔다면서도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이나 출국 금지 해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추가 조사를 희망했습니다. 공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 대사는 앞으로 2주가량 총선 직전까지는 국내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는 방산협력과 관련된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는 지금 한 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재외공관장 전차 회의도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4월 말까지 계속 국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소환하라며 공수처를 향해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용 술책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나빠지고 선거에 불리하다 판단됐기 때문에 급히 이종섭 장관을 귀국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예 특검까지 거론합니다. 최상병 국조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종섭 특검, 쌍특검 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대사가 귀국하면서 이제 공은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제 키는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공수처는 이종섭 대사가 출국하자 추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자, 이제 귀국했으니 언제 소환할지가 관심인데요. 그 답은 무엇일까요? 남영주 기자가 이어갑니다.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지만 공수처는 소환 요청 부분은 말하기 어렵다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 대사 출국 이틀 만인 지난 12일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면 조사가 아닌 대면 소환 조사 원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대사가 들어오자 사건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이 대사를 소환하더라도 지난 7일 4시간 조사 때와 달라질 게 없다는 겁니다. 그때 압수한 이 대사 휴대전화는커녕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도 아직 포렌식 중이기 때문입니다. 김 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 당시 관련자 조사도 못한 상태입니다. 통상의 수사 절차대로라면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실무자나 관련자 조사부터 시작해 가장 정점에 있는 윗선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첫 단추도 못 끼운 겁니다. 섣불리 이 대사를 또다시 부르면 맹탕 조사, 졸속 수사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순서대로 하겠다며 이 대사를 이번에 안 불러도 문제입니다. 조사도 하지 않을 거면서 6개월 전부터 왜 출국 금지를 걸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사 측 변호인은 오늘 공수처의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며 공수처 압박에 나섰습니다. 진퇴양난 속에 공수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나의 선택 2024, 이제 총선 20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후보자들 후보 등록도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에겐 피말리는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는데요. 선거 20일 앞두고 민주당이 기세가 올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광주로 가서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신 나간 반역 집단. 상당히 말이 거칠어졌는데요. 자신감일까요? 이세진 기자입니다. 한 달 반 만에 광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윤석열 정부를 반역 집단이라고 부르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통적 지지층의 정권 심판 민심을 자극했습니다. 국민을 업수히 여기는 무례배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이 대표는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도태우 변호사 공천 논란을 언급하며 호남 표심도 자극했습니다. 5.18 폄훼하는 사람 공천하면 니들이 어떡할 거야? 어쩔래? 예? 그래서 어쩔래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대로 해봐, 배째. 전북 군산에서는 기자 테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전 수석 등을 언급하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해처리로 지고 그래도 안 되면 너는 이제 국민을 대리할 자격이 없어. 집에 가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선 횟칼로 기자 허벅지를 찔러대는 것이 농담입니까? 겁박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대표는 이어 이곳 전남대를 찾았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과 계속 일정을 함께하면서 호남에서 지지세가 높은 조국혁신당 견제에 나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당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다.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는 내일 충청을 찾아 중원 공략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자, 이 민주당 내에서 거칠고 거침없는 발언이 이어지는데요.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하고 총선 200석 발언에 탄핵 이야기도 터져 나오자 이 당 지도부가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잇따라 총선 200석 발언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의 14석이 당선되면 200석을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다. 우리가 200석상을 차지하는 민주당 되도록 힘차게 심판합시다. 총선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주진보 개혁 세력들이 합쳐서 200석을 해야만이 특검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에 꼭 당선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달라. 탄핵해 계시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는 200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을 향한 막말도 나왔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을 얘기하다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갈등을 보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안 맞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이어지자 지도부는 선거 낙관론이 당내에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집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게 엄살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정치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어려워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 전체에 해를 미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이번에 모든 후보들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판세 전망이 백중세인 만큼 개인 발언을 자중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자, 하지만 민주당의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비명 박용진 의원 자리에 공천을 받은 조수진 변호사. 인권 변호사라고 했었는데 이 과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후보는 더 해괴하지 않냐며 맞받았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민변 출신의 민주당 조수진 후보의 과거 성범죄자 변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2022년 재판에서는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진료를 받았다며 피해자의 피해자다운 부족을 근거로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체육관 관장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당해 성병에 감염된 여아에게 아버지 등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 후보는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여성단체는 반발했습니다. 현존하는 여성단체 대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녹색정의당도 당장 공천을 취소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면 성폭력 피해자들의 눈물 위에 우뚝 선 반인권 변호사 아닙니까? 누구라도 좋으니 일단 꼭 꼽보자라는 무검토 무계획 공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에는 더 해괴한 후보가 많다고 받아쳤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별 해결한 후보 많지 않습니까? 위장 한국인 아닌가 싶은 그런 후보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공천 재논의는 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총선 20일 앞두고 있습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우현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기세가 좀 오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말이 거칠어집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광주에 가서요. 이 발언이 더 세졌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정신 나간 반역 집단, 무례배 등 이 비판 외에도 이런 거친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죠.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이게 농담입니까? 생선 횟칼로 기자 허벅지를 찔러대는 것이 농담입니까? 겁박을 한 거 아닙니까? 최근 사퇴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비판하려다 나온 이야기인데 수위가 높죠. 제가 최근 이 대표가 발언한 것들을 모아봤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중도해지, 해고, 범죄 행위,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발언이 세지는 거예요? 네,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자신감입니다. 그동안 공천 파동으로 지지율이 부진하다가 판세가 회복됐다고 보는 건데요.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조사들은 외부로 공표는 안 하지만 분위기가 더 좋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들은 걸 종합해보면요. 서울 분위기 안 좋았는데 많이 좋아졌다. 4년 전보다 더 좋은 분위기다. 표정 관리까지 해야 한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 발언의 이유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 견제입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세가 커지는 이유, 민주당에 있던 정권 심판, 이 반윤 세력을 가져갔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조국혁신당보다 더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에 각을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최근 200석 탄핵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나오고요. 설화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욕설로 막말 논란이 다시 불거졌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00석 이야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어제 인천에서는 김교웅, 정일영 의원 등이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면서 200석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며 대드독, 탄핵 언급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인 거죠. 하지만 막말, 자만, 오만, 이 선거 막판 가장 경계해야 할 것들이죠. 상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이 떠나가니까요.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은 실제 걱정도 많이 합니다. 자, 또 하나요. 박용진 의원 꺾고 경선에서 통과한 이 조수진 후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자, 정확히 뭐가 문제예요? 네, 이 논란은 이 조수진 후보가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결정적으로 논란이 커진 건 변호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변호에서 이기기 위해 조 후보가 만들어낸 논리들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입니다. 제가 판결문들을 입수해 살펴봤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여아 성폭행범을 변호하다가 성병 감염과 관련해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까지 주장했었죠. 3자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포함됐다는 거고요. 이 사례 외에도 30대 여성 환자가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도중에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인데요. 조 후보를 비롯한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고소인이 진료실에서 추행당하고 간호사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다움이 부족하다고 강조했거든요. 조 후보가 그동안 인권 변호사를 자처해왔는데 이력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또 그동안 성범죄 사건을 맡아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걸 홍보하다가 갑자기 삭제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조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 받은 여성 신인 가점 25%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여성 후보 가산제도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성폭력 피의자 전문 변호사의 입신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분위기,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어떡합니까? 네, 민주당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의 한 민주당 후보자는요, 정봉주는 막말임이지 양문석은 그냥 넘어갔지만 조수진 파장은 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 지도부는 우선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 다시 경선이나 공천을 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데다 조 후보의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또 논란이 된 양문석, 조수진 후보 모두 친명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경선에서 뽑혔거든요. 조 후보의 공천을 번복하게 되면 당원들이 반발해 지지층에 오히려 안 좋은 시그널을 준다. 조국 혁신당에 좋은 일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우영기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기세가 오른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민주당에 180석을 안겨주며 참패했던 4년 전, 그때 선거 때도 이겼던 지역에서조차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후보자들 사이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세입니다. 지난달 39%까지 상승했던 지지율은 하락세를 거듭하며 34%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한 달 반 사이 지지율이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역구 상황 역시 좋지 않습니다. 여당이 참패했던 4년 전 총선에도 승리를 거뒀던 일부 지역에서조차 현역 의원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이겼던 서울 용산 사선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민주당 강태웅 후보와 접전입니다. 경기 분당갑에서는 현역 안철수 후보가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오차범위 내 경쟁 중이고, 경기 평택에서도 현역인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민주당 김현정 후보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 연제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진보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후보들 사이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마도 10석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저는 유권자분들의 삶이 퍽퍽하다는 걸 느낍니다. 2주 전, 3주 전 하고 다른 민심을 저도 느끼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처럼 완패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이런 위기감을 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보수의 심장 대구로 갔습니다. 기죽지 말자.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다. 결집을 호소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음 주 만납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공천을 마무리하고 후보 등록이 시작된 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찾은 곳은 대구입니다. 최근 악재가 겹치면서 보수 민심까지 흔들리자 이길 수 있다, 기죽지 말자며 동료에 나선 겁니다. 대구 경북의 힘이 전국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퍼져나가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후보들 손을 잡고 지원 유세에도 나섰는데요. 젊은 층이 많은 동성로에서는 대구의 힘을 강조하며 보수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어려울 때 대구는 항상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선거입니다. 범죄자 연대와 종북 통진당의 후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저희뿐입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목표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이라며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 가지 않으려고 이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는 26일 대구를 다시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내 분열을 다잡고 전열을 정비한 방문이라며 이제부터 전국을 도는 총력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내일 충남 보령과 경기 평택과 광주를 훑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국민의힘은 황상무, 이종섭 두 리스크를 해소했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 민주당 조수진 후보는 성범죄자 가해자를 옹호하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귀국했으니 이제는 공수처와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답은 공수처가 해야 됩니다.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은 처벌을 피하려고 개항으로 도망와서 본인 재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분이 무슨 자격으로 이종섭 대사 얘기를 하냐며 이재명 대표를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성범죄자를 변호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조수진 후보에 대해서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악어의 눈물을 보인들 조 후보가 뿌린 폐윤종 망언은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의 부족을 지적하며 2차 가해를 가하는 게 조 변호사가 얘기하는 인권 변호사의 모습입니까?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을 변호하며 데이트 폭력이라 말했던 사람이라면서 민주당에선 이런 공천이 특이한 일이 아니라고 비꼬았습니다. 세월A 뉴스 최순입니다. 네, 한인 기자,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선거 똑같이 20일 남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구 경북을 갔습니다. 네, 총선 최대의 위기의 순간 한 위원장이 보수의 심장인 TK를 찾은 거죠. 한 위원장은 총선까지 딱 20일 남았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 출발은 바로 여기 대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통적인 TK 보수 지지층부터 결집시켜서 남은 기간 판세를 확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힌 거죠. 그러니까요. 전국에 어려운 것들도 많은데 여당 텃밭을 찾은 이유가 있겠죠. 네, TK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 대구 경북에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하락폭도 꽤 크죠. 대구에서 공천받은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를 포함해 막판 여당 공천 잡음이 내부 분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공천 잡음 때 전통 지지층이 이탈을 했던 것처럼요. 한 TK 의원은 이종섭 대사 문제도 TK 민심을 적잖게 흔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중요한 시기에 야권이 공격할 빌미를 주냐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 대구 경북 선거판이 어려워질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TK뿐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TK 출신 유권자 그리고 전국 보수 성향 유권자를 향해서 뭉치자는 메시지를 낸 거죠. 자, 뭉치자. 어떻게 뭉치겠다고 하는 겁니까?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구 유세장에서 메시지를 낸 건 한마디로 이겁니다. 민주당에 질 수는 없지 않냐는 거죠. 국민의힘은 민심을 읽고 황상무 수석 사퇴시키고 이종섭 대사 귀국하도록 했다. 국민 눈높이대로 하는 정당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피해자의 상처를 주며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조수진 후보 공천 취소 안 할 거다. 왜냐? 이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더 상식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나으니까 기죽지 말고 단합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좀 수세에 몰렸다가 오늘부터는 반격으로 뭔가 좀 전세를 전환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상무 수석과 이종섭 대사 리스크를 해소하고 난 뒤인 오늘부터는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공수처를 압박했는데요. 외교 결례를 무릅쓰고 현지 대사를 귀국에 이르게 했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공수처가 빨리 이 대사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라면서 어떻게 나올지 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민주당 조수진 후보를 향해서도 여성 후보자들이 모두 나서서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여성 인권을 짓밟은 부적격 후보자의 침묵하는 비겁함은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요. 자, 아까 민주당은 뭐 표정 관리한다 이런 내부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 대구에서 나온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지역 선거 말고 서울가 있는 아들, 딸들한테도 전화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 만들었죠? 국민의힘은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수도권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한 거죠.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요, 오늘이 선거라면 절망적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분위기대로 20일이 흐를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다 해소했으니 충분히 분위기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요, 바닥을 쳤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그간 여권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의대 정원 문제가 또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해법을 찾는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네, 지역구 254곳 중에서 뜨거운 곳만 찾아다닙니다. 더 스팟 254. 오늘은 서울 중구 성동을로 갑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한강벨트의 대표적 스윙부터 서울 중성동울입니다. 치열한 경선을 뚫고 올라온 여야 후보들이 맞붙었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서초에서 3선 의원을 한 경제통 이해훈 국민의힘 후보와 친명계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현역 박성준 후보가 대결을 펼칩니다. 앵커 출신이고 그래서 말씀을 잘하시고 말하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서초에서 정치를 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동대문에 가서 출마를 했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닌 후보에게요. 8년 전 중구와 성동구 일부가 합쳐진 뒤 두 번 선거에서 여야는 1승 1패 나눠 가졌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19개 동 중 13개 동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는데 재작년 대선 때는 1개 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성동구 금호동입니다. 제가 서 있는 금호 제21 재개발구역부터 뒤쪽 멀리 보이는 고가 아파트 단지까지 공존하는 곳인데요. 여야 두 후보 모두 금호동으로 달려왔지만 집중하는 곳은 달랐습니다. 이해훈 국민의힘 후보는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찾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심부름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심부름하는 기회를 꼭 주십시오. 서초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이뤄냈던 경험으로 개발 수건부터 풀겠다는 겁니다. 실적을 39개 단지에서 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즉각 투입되어서 믿고 쓰는 특급 일꾼 이해훈에게 맡겨주시면 바로 성과 내겠습니다. 박성준 후보는 민주당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고가 아파트 단지를 수시로 찾아 눈도장을 찍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운동 나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명함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종합 부동산세 완화 공약을 1번으로 내걸었는데 부동산 세금으로 지난 대선 때 등 돌린 민심을 다시 되찾겠다는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6억 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공약을 실거래가는 25억 원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적용이 되지 않는다. 두 후보 모두 중구의 오랜 수건인 남산 고도 제한 완화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제통과 대변인의 맞대결. 이곳 주민들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더 스팟 254 서울 중성동울에서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국 대표네요. 민주당과의 거리 뭐 어떻다는 겁니까? 네, 바로 1분 거리입니다. 조국 대표의 당사를 서울 마포구에서 여의도로 옮겼는데요. 오늘 후원 덕분에 여의도에 당사가 생겼다며 5평 남짓한 당대표실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근데 저 당사가 민주당과 1분 거리에 있어요. 네, 저희가 직접 가봤는데요. 입구에는 당명과 함께 검찰 독재 조기종식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한 블럭 옆에 민주당 당사가 있는데요. 정확히는 160m 거리, 걸어서는 1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의도죠? 당사가 보통 여의도에 있긴 하죠. 네, 하지만 1분 거리라는 점이 두 당에게는 더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이 조국 대표 민주당과 계속 밀착하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당장 민주당 지지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 사 옆이니까 들르자 후원을 더 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요즘 계속 몰빵론, 민주당 민주연합에 몰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자꾸 조국 대표는 좀 밀착을 해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오늘도 거리 두는 이 대표와 이 밀착하는 조 대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몰빵 투표로 심판합시다. 민주당을 포함하여 조국혁신당을 포함하여 범민주 진영의 파이가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다.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 거리를 둔다는 얘기. 전 거리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밀어내고 다가가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지도부인데요. 기자회견 해프닝은 뭘까요? 네, 양양자 원내대표가 오늘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는데요. 양 원내대표 어제 거치 관련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SNS에 알렸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반도체 중심 인재는 개혁신당에 없다며 비례대표 명단에 반발했는데요.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자회견 23분 전에 돌연 취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전만 해도 탈당할 거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데 말을 안 한 거네요. 네, 결국 기자회견은 없었지만 취소 전까지 개혁신당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고민 지점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탈당은 아니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희망 섞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양양자 원내대표께서 요구하시는 거를 조금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나 다들 조금 사실은 당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취소한 거예요, 그럼? 네, 일단 이 당과 논의를 더 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취소했고요. 거치 결정은 보류라는 입장인데요. 새로운 미래 입당설까지 돌자 양 원내대표 새로운 미래 측과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양 원내대표뿐만이 아니고 이준석 대표 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도 비례공천에 탈락해 반발했었죠. 이준석 대표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비례대표 상인수만 받는 걸 포기하고 지금 제가 지역구 출마해서 화성에서 다리 부르트로 다니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안 주면 탈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고 저 굉장히 한 지난 2주 동안에 환멸감이 들었습니다. 상대당 공천 문제 있다 지적하다가 결국 내부 갈등 빚는 모습, 거대 양당이나 제3지대나 비슷한 것 같네요. 진짜 다 비슷하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됩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돌아와야 이 전공의 음용 등록을 하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3개월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가 발송된 전공의는 현재까지 7천여 명. 정부는 다음 주부터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사전 통지서를 통해 20일가량 의견 진술 기간을 줬지만 현재 단 한 명의 전공의도 의료 현장 이탈 이유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통지서는 지난 5일부터 발송됐습니다. 의견 진술 기한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남에 따라 3개월 면허 정지가 처분 통지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가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3개월 면허 정지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수련 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인턴들은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지던트들도 수련 기간을 못 채워 상당 기간 전문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의사 갑질,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2달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어제 의대 증원 배정이 확정 발표되면서 의사들 반발이 더 거세지고 거칠어지는데요. 하지만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요. 전공의들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겁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던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 배분을 확정짓고 다음 주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까지 예고하자 사직서 철회를 언급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업적 조치를 정부가 만약에 풀어주면 교수들도 사직서를 철회했다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한 사업적 조치를 풀어줘야 전공의들을 대화의 장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다만 현재까진 중재안으로 제안하는 수준이며 전체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다시 모을 예정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오는 25일부터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다음 달부턴 응급 중증 환자에 집중하기 위해 외래 진료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병원 등 개원이들도 진료 시간 축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박탈감 때문에 또 좌절감 때문에 이제는 진료 시간을 줄여서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인식을.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4일 비대위 회의를 개최합니다. 의대 교수, 전공의, 개원의 등이 한자리에 모여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아파트 고층 주민들은 발코니 문을 잘 잠그지 않는 점을 노려서 빈집털이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바깥에 있어서 발을 딛고 침입할 수 있는 아파트만 골랐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을 서성이는 한 남성.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나타나자 선수 교체를 하듯 밖으로 사라집니다. 모자를 뒤집어 쓰고 계단을 오른 남성은 30분 뒤 다시 모습을 나타냅니다. 지난 5일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 들었던 빈집털이 일당의 모습입니다. 계단 통로 창문이 세대 사이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의 고층만 노렸습니다. 거실문 창문 같은 거는 안 잠글 수도 있죠. 우리도 안 잠그지만은 안에서 또 창문이 있으니까 거기는 잠그니까. 남성은 이렇게 고층 계단에 있는 창문을 연 뒤에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3인조로 구성된 일당은 한 명이 물건을 훔칠 동안 나머지가 망을 보고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범행 중에는 소형 무전기를 썼고 대포폰과 차량 여러 대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달 초까지 수도권을 돌며 12차례에 걸쳐 귀중품 1억 5천만 원치를 훔쳤습니다. 베란다 밖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신발 문양을 발견하고 그 시간대부터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 CCTV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일당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도주를 도운 2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더니 강도로 돌변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코인을 싸게 팔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길거리에서 현금 1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겁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서울 강남의 한 도로 위. 남성 2명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한 명은 물건이 떨어지고 옷이 벗겨져도 달아나려 하고 또 다른 남성은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나타나 이들을 만류하고 그 사이 달아나려던 남성은 주섬주섬 물건을 챙겨 현장을 뗍니다. 오늘 새벽 가상화폐를 현장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1억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와 연동된 코인인 테더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접근한 뒤 여러 명이 한꺼번에 거래 현장을 덮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은 겁니다. 검거된 피의자 일당은 20대와 30대 남성 9명.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3명을 검거하고 차량을 타고 달아난 4명을 경기도 안성의 한 도로에서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또 그 사이 부산으로 내려가 모처에 숨어있던 2명도 오늘 오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빼앗은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마약 투약과 대리 처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 국가대표 야구 선수 오재원 씨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채널A 취재 결과 오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의 학부모와 수강생에게 대리 처방을 요구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속 전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 마약 투약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하신 겁니까? 선수 쉴 때도 하신 건가요? 마약 투약 증거 숨기기 위해 탈색하고 제모까지 하신 거 맞습니까? 경찰은 오 씨가 1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마약류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를 이용해 대리 처방을 받아왔다는 제보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 씨가 아카데미의 학부모와 수강생을 통해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 씨는 지난해 말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으려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 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오 씨가 지인의 아파트 소화전에 숨겨뒀던 주사기 등을 확보했는데 주사기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오 씨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오 씨는 오늘 오후 진행된 영장실질 심사 도중 갑자기 쓰러져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정해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30일에 개통하는 GTX-A 수서에서 동탄까지 20분 정도 걸리고 요금은 4,450원입니다. 이걸 타고 출퇴근하면 돈 아낄 수 있을지 또 편해질지 유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서에서 동탄을 잇는 GTX-A 요금이 4,45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기본 요금은 3,200원, 수서역에서 성남역까지는 3,450원, 성남역에서 동탄역은 3,950원입니다. 한 달 20일 출퇴근 교통비는 하루 8,900원씩 총 17만 8천 원이 듭니다. 소요 시간은 20분 남짓, 17분이 걸리는 SRT와 비슷하지만 가격은 SRT보다 쌉니다. 또 광역버스와 비교하면 요금은 더 비싸지만 소요 시간은 크게 줄어듭니다.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로 환승도 가능하고 5월 도입되는 할인 교통카드인 K패스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서 동탄 구간을 일반인은 3,560원, 청년은 3,110원, 저소득층은 2,07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전 5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운행하는데 출퇴근 때 배차 간격이 17분으로 긴 점은 한계입니다. 지하 40-50m에 위치한 승강장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성남역 출입구에서 GTX 승강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내려가며 재보겠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없어 막힘없이 내려왔는데요. 지하 45m 승강장까지 6분 30초가량 걸렸습니다. 하루 이용객은 21,500명으로 예상되는데 승객들이 몰리면 역내 이동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한우, 명품 등 여러 오픈런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사과 오픈런 소식입니다. 사과 1개에 800원, 시세의 3분의 1로 할인 판매한다는 소식에 마트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가 문을 열기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어디가 어디 있어요, 어디? 사과 2.5kg 한 상자에 9,990원, 개당 800원대. 평균 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싸다 소리만 듣고 왔어요. 제가 보통 사과 세 알을 10,000원에 사거든요. 문이 열리자 소비자들이 사과 앞으로 달려갑니다. 옛날에 백화점 오픈런 해보고 한 30년, 40년 만에 처음 오픈런 해보고. 한 번! 할인 소식에 사람들이 몰리며 준비된 서가 120박스는 오픈 10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너무 좋죠. 행운이네요,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산 게. 서울 시내 대형마트 14곳에 풀린 사과 1,500상자는 오전에 모두 팔렸습니다. 이번 할인은 정부와 서울시, 마트가 참여해 모레까지 진행됩니다. 정부는 또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살 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내일까지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10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임대만 가능한 실버타운을 분양도 가능하도록 하는 건데요.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매년 3,000호씩 공급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경기 용인시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느 단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60세 이상에게만 분양된 실버타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대학병원과 업무 협약도 맺어 입주자들은 누구나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급 분양형 실버타운을 제외하면 지금은 이런 단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장 광고와 부실 운영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2015년 공식 폐지됐는데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을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부터 도입한다는 구상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입주노인들은 실거주 요건 제한 없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주택 사업체만 운영할 수 있게 한 요건도 없애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 부동산 투자회사처럼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시장을 개방합니다. 고령자 임대주택도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공급 물량을 늘립니다. 또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가자 지구의 최남단 라파 진격을 앞둔 이스라엘군을 미국이 전방위 압박 중입니다.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하고 국방장관은 대안을 찾으라 이스라엘에 촉구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을 멈추기 위해 6번째로 중동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순방 중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그것이 강력한 메시지와 신호를 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전 이후 안보리에서 제기된 휴전 요구나 촉구 결의안에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스라엘을 옹호해온 미국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 배경엔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격을 앞두고 불거진 양국 갈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는 최대 140만 명의 피난민이 밀집해 있어 미국은 인명피해 등을 이유로 라파 공격을 만류해왔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도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אי אפשר להשלים את הניצחון בלי שצה"ל ייכנס לרפיח, וזאת כדי לחסל את שארית גדודי החמאס. 가자지구 대부분을 장악했지만 최남단 라파까지 공격해야 하마스 소탕 등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자 남부와 북부를 잇는 총 2.5km 길이의 땅굴을 찾았다며 그 영상을 공개하는가 하면 의료시설 알-시파 병원을 급습해 각종 무기와 테러 자금을 찾아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대안을 촉구하는 등 미국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유럽 여행 가면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소매치기다. 졸졸 따라다니며 외치는 고발 영상이 화제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보라색 옷을 입은 여성을 향해 달려오며 소리치는 소년들. 여성이 자리를 옮겨보지만 계속 따라붙습니다. 팻말에는 화살표와 함께 사기꾼, 소매치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10대 여러 명이 소매치기범을 따라다니며 시민들에게 알리는 영상이 최근 SNS에서 화제입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현지 시각 어제 지난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소매치기 고발 영상이 파리에서도 확산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소매치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 1위와 2위로 꼽힙니다. Attenzione pickpocket! Attenzione borseggiatrici! 지난 17일 SNS에 영상을 올린 10대는 경각심을 주어 유용하다며 영상이 삭제돼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이 응원을 보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초상권 침해나 인민재판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네,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체스를 두고 대화까지 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칩을 뇌에 심은 환자 모습을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체스판에서 말들이 연이어 움직입니다. 자세히 보니 마우스를 잡고 있어야 할 손은 모두 의자 손잡이 위에 있습니다.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커서를 움직인 건데 체스를 두면서 설명도 합니다. It was like using the force on a cursor, and I could get it to move wherever I wanted. Just stare somewhere in the screen, and it would move where I wanted it to. 현지 시각 어제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뇌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지난 1월 칩을 이식받은 첫 번째 임상 환자의 시연 영상을 SNS로 실시간 공개했습니다.
뇌에 이식한 컴퓨터 칩으로 뇌파를 읽어낸 다음 무선으로 외부 전자기기에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는 원리입니다. Actually, can you pause the song just for the audio coming through? And that was also done with your brain? Yep. 월스트리트 저널은 체스를 두며 대화하는 멀티태스킹은 기존 기술에선 보기 어려웠던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컴퓨터 칩 이식 기술은 여러 민간 기업에서 개발돼 앞다퉈 임상시험이 진행 중으로 후발주자로 여겨지는 뉴럴링크는 전극을 1000개 넘게 심는 방식으로 정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물속의 포식자라 불릴 정도로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는 민물가마우지입니다. 배설물은 나무를 죽이기도 해서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죠. 골칫덩이 가마우지 포획 현장에 현장 카메라 강보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과 호수의 민물고기도 모자라 낚시터와 양식장의 물고기까지 모두 먹어치우는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조수로 지정됐습니다. 지자체 허가를 받아 포획이 가능해진 건데요. 주민들 시름을 덜을 수 있을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총을 든 엽사가 저수지 일대를 다니며 예리한 눈으로 살핍니다. 조준했던 총을 내려놓길 여러 차례. 민물가마우지를 맞추지 못하고 결국 날아가 버립니다. 자백질하며 물 아래로 숨어들었다가도 눈 깜짝할 사이 날아올라 포획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은 한 50m 정도 접근을 한 다음에 가마우지를 날려서 공중에 날랐을 때 사격을 할 예정입니다. 낚시터 한복판 모래섬에 가마우지가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저수지 아래로 잠수해 민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이번엔 모래섬으로 배를 타고 접근해 민물가마우지를 서서히 몰기 시작합니다. 사정권 안으로 들어온 가마우지가 물 위로 내려앉자 엽총을 발사합니다. 어때 보여? 갔어. 민물가마우지는 러시아 등에서 번식하다 겨울철 한국, 일본 등으로 이동하는 철새였는데 텃새화되며 골칫덩이가 됐습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돈을 내는데 고깃값을 내는데 그중에서 거의 한 반 이상은 거의 고깃값으로 새가 다 와서 다 먹는다고 생각하셔야죠. 가마우지 배설물로 나무 수백 그루가 죽고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 배설물 때문에 악취가 나고 그 주변에 나쁜 균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무에서 이게 살아나지를 못해요, 나무가. 환경부는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하고 지난 15일부터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가 현장 조사를 한 뒤 수련면허 소지자에게 포획 허가를 내줍니다. 지자체에선 가마우지를 포획할 경우 포상금 지급도 검토 중입니다. 어민들이 낚시터나 이렇게 양식장 하는 분들이 최고 효과를 많이 보시겠죠. 그리고 뭐 공원 이런 데는 냄새 나는 거 그런 거 많이 줄일 수 있을 테고. 일각에서는 수렵보다는 둥지나 알을 없애 민물가마우지 번식을 막는 방안이 실효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현장 카메라 강보인입니다. 건조함을 씻겨줄 봄비가 찾아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중부지방에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는 전국에 비가 옵니다. 이후 비가 잠시 그쳤다가 모레 오후부터 글피까지는 비구름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의 양이 봄비치고는 많겠습니다. 전체적인 양도 최대 40mm가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시간당 20mm, 한 번에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비 유입되는 황사로 서쪽 지역에서는 황사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중부와 제주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4도, 부산 7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서울 16도, 광주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은 점차 오르는데요. 일요일 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날씨였습니다. 죽는 건 의사들이 아니다. 죽어가는 건 국민들이다.
의사들이 애통함만 벌인다면 슬퍼할 일이 아니다. 전직 의협회장이 의대 증원을 한 정부를 비판하며 한 말인데요. 죽음을 막는 사람, 그래서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자들에게 말하는 사람. 그런 직업이 바로 의사 아니던가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의사는 살리는 사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